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언어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단원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화면에 선생님이 색깔이 다른 펜으로 별표 표시를 해둔 것이 보이나요? 본질의 경우에는, 언어의 본질의 경우에는 단어가 어떤 성으로 끝나죠? 창조성, 역사성, 규칙성처럼요. 그 다음 언어의 기능과 관련된 말들에는 기능으로 끝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정서적 기능, 친교적 기능, 명령적 기능처럼요. 따라서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것은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언어 현상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있는 지문을 보면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라는 의미, 뜻을 전달하는 기호에는 한국어에서는 손, 영어에서는 hand라는 문자 또는 음성을 사용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뜻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기호에 대한 것은 자의성과 관련 있죠. 언어의 자의성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한다. 언어는 늘 변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언어의 본질은 뭘까요? 그렇죠. 역사성이죠. 보기 2번 언어는 의미와 기호 사이에 의미, 기호라는 말 나왔네요. 필연적인,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정답 2번이네요. 보기 3번 볼게요. 한정된 의문이나 어휘로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무한히 만들 수 있다. 이건 바로 언어의 무엇? 그렇죠. 참조성과 관련이 있네요. 4번.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 그렇죠. 언어의 사회성이고요. 5번. 언어에는 단어나 구절, 문장을 만들 때 적용되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규칙 나왔어요. 규칙. 언어의 규칙성이지요.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학생들 문제 풀 때요.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한 가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5개를 모두 공부하면 5가지를 배우고 복습할 수 있죠. 따라서 모든 문제의 답과 답이 아닌 이유를 모두 공부하기 바랍니다. 문제 2번. 다음 언어 현상과 관련된 언어의 본질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떡이라는 말을 딸꾹이라 부르기로 하고 떡가게에 간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여기서 힌트, 도움말은 한 사람이 부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렇죠. 모든 구성원들 간의 약속으로 정해지는 거죠. 이런 언어의 본질은 정답 5번,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3번. 다음 언어 현상을 뒷받침할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다? 즉 예를 고르라는 문제네요. 네모 보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생이 빠르게 걷는다 라는 문장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동생이 빠른 걷는다 라는 문장은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이때 용언이라는 것은 걷다와 같이 동작이나 예쁘다, 착하다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어쨌든 걷다, 어떻게 걷다를 꾸며준다, 설명하기 위한 말 중에 빠르다가 있는데요. 이때는 빠르게 라고 단어의 모양을 바꿔줘야 한대요. 이런 규칙과 관련된 말, 언어의 어떤 본질이요? 그렇죠. 규칙성과 관련이 있네요.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지우가 사과를 맛있는 먹는다 라는 문장은 어색하다. 역시 먹다 라는 용언을 설명해 주는 말, 맛있다는 맛있게로 고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언어의 규칙성과 관련이 있네요.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보기 2번. 미르는 용을 나타내는 과거에 쓰이던 고유어이다. 과거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언어는 늘 변할 수 있어요.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3번. 개라는 말은 꼬리를 흔들며 왈왈 짖는 동물을 뜻한다. 이건 좀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꼬리를 흔들며 왈왈 짖는 동물을 나타내는 기호 중에 한국어에서는 개고, 프랑스어에서는 시행이고, 독일어에서는 훈트라고 하더라. 뜻을 표현하는 기호는 필연적 관련이 없다.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다.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이러면 자의성인데요. 보기 3번만 가지고는 언어의 본질을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보기 4번. 조선시대 미인이라는 단어는 재주와 덕행이 뛰어난 인물을 의미했다. 그런데 지금의 미인은 얼굴이 예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단어의 뜻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좀 달라졌어요. 언어의 역사성이고요. 보기 5번. 우유 마시자, 선물 주세요. 이렇게 두 문장을 배운 아이가 우유 주세요라는 전혀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대요. 이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다음 중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는 예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는 거네요. 1번. 지문은 숫자 1000을 의미하는 옛말. 옛말이라는 것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2번. 인터넷, 블로그와 같은 신조어, 새로 만든 단어가 생겼다. 3번. 어리다는 말은 예전에는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 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4번. 인터체인지를 대신하는 순우리말, 나들과 목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나들목이라는 단어가 생겼대요. 이처럼 언어의 역사성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의 뜻이 바뀌거나 단어가 사라지거나 또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전혀 관련 없는 것은 몇 번? 그렇죠. 5번입니다. 앵무새한테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가르쳐주면 다른 말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자, 안녕하십니까, 안녕 다양하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건 바로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 있는 예시입니다. 자, 이제 5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언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여러 가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방금 했네요. 언어의 어떤 성질? 그렇죠.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5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지문이 좀 길지만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을 천천히 한번 읽고 문제 푸는 거라고 믿어볼게요. 자, 6번입니다. 서술형이네요. 가에 밑줄 친 기억에서 언어 현상과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부분을 읽어보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 그렇죠. 언어의 사회성이고요. 자, 그 개념에 대해서도 쓰라고 했지요. 언어의 사회성이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다 라는 뜻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7번. 가에 밑줄 친 니은의 언어 현상과 관련된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래요. 자, 니은을 보면 우리말에서 개라고 표시하는 것을 프랑스어에서는 시행, 독일어에서는 훈트라고 말한대요. 언어의 뜻과 기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성과 관련이 있는 설명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은 언어의 역사성이고요. 2번. 언어는 의미와 기호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 이거네요. 7번의 정답 2번입니다.
3번 한정된 의문이나 어휘로 무한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뭐였죠? 그렇죠. 언어의 창조성이고요. 4번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다. 이건 언어의 사회성. 5번입니다. 언어에는 단어, 구절, 문장을 만들 때 적용되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규칙, 이건 뭘까요? 언어의 규칙성이지요. 자, 이제 8번입니다.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현상과 관련된 언어의 본질을 찾으라고 했네요. 나 지문에 보면요, 얼굴이라는 단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몸 전체를 나타냈는데 요즘은 머리의 앞부분만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다. 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었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 역사성입니다. 9번입니다. 나의 설명에 쓰인 단어 중에 과거와 오늘날 그 의미가 변한 단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때 정답은 얼굴과 미인 두 가지입니다. 나지문 읽어보면요. 조선시대의 미인은요. 재주와 덕행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였대요. 물론 지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의 미인은 얼굴이 예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뜻이 바뀌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언어의 기능은? 이라는 질문이네요. 언어의 기능, 본질 아니고 기능입니다. 언어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보적 기능, 친교적 기능, 명령적 기능, 정서적 기능, 미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죠. 1번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 등을 표현한다. 이건 언어의 정서적 기능과 관련 있고요. 2번 말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표현의 효과를 높여준다. 아름답게 미적 기능이네요. 보기 3번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정보나 지식을 전달한다. 정보 전달, 정보적 기능.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보기 4번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명령적 기능. 5번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는 것은 친교적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질문 있어요. 왜 10번의 정답이 3번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가지문에서는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나지문에서는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 상황에 나타나는 언어의 기능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는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했더니 아저씨가 안녕 경훈아 하고 서로 인사하죠. 인사.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인 거죠. 이건 친교적 기능이고요. 자, 나지문에서 남학생이요. 예은아 다음 시간은 뭐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은이가 국어 시간이야. 오늘은 네가 발표할 차례야. 라고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정보 전달, 정보적 기능이고요. 다지문에서는 남녀 두 학생이 급식 시간인가 봐요. 근데 반찬을 보고서 맛있겠다. 난 싫어. 자기가 급식 반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니까 정서적 기능이 맞고요. 자, 라지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오늘은 네가 분리수거 하는 날이야. 네가 해. 하고 분리수거 하라고 어떤 행동을 요구하자 시키고 있지요. 따라서 명령적 기능이 답입니다. 12번. 자, 다음 보기의 속담에 드러나는 언어의 기능이 뭔지를 찾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네요. 자, 보기에 보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같은 말을 다듬어서 표현하니까 인상적이야 라고 했네요. 다듬어서 표현했다, 인상적이다.
이건 언어의 미적 기능과 관련 있죠.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우와, 오랜만이야. 반갑다. 인사하고 있죠. 친교적 기능. 2번. 영호야, 나 그 연필 좀 줘. 상대방한테 연필을 주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 거죠. 명령적 기능이고요. 보기 3번. 봄바람 하늘하늘 넘노는 길에. 하늘하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만들면서 미적 기능, 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네요.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여보세요, 거기 우체국인가요? 우체국이다 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정보적 기능이고요. 5번, 엄마, 내일 선생님께서 전화하신대요. 이것도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적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나요? 13번. 다음 두 대화 상황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의 기능을 묻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엄마 저 배고파요. 엄마한테 배가 고프다는 정보를 전달하고요. 엄마가 뭐 좀 주기를 행동을 바라니까 명령적 기능의 대화네요.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의 사람을 보면요. 옷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상대방이 그걸 보고서 어머 참 예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쁘다는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예쁘다는 뭐 느낌? 정서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정서적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뭐 친구한테 기분 좋으라고 예쁘다 라고 말해줬다면 친교적 기능과도 관련은 있어요.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두 상황 모두 정보적 기능에 대한 대화가 있지요.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 안경 쓴 여학생이 안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예쁘진 않지만 친하게 지내려고 친구를 위해서 친교적 기능의 말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 안경 쓴 여학생이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는 좀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 없는 좀 너무 많은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빼고 그냥 친분을 위해서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뭐라고 한다면 친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과 1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4번. 가의 여학생의 말을 남학생이 어떤 기능으로 받아들였는지 쓰시오 라고 했죠. 자, 여학생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에서는 남학생이 지금 창문을 닫아줬지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창문 좀 닫아라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들었다는 뜻이네요. 따라서 나에는 명령적 기능이라고 써야겠고요. 자, 다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래 오늘따라 바람이 세네. 여학생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 말이 아닌데 라고 하고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분다 라고 하는 정보만 받아들인 거죠. 정보적 기능입니다. 15번. 자, 가에서 다까지의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1번. 나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을까요? 그렇죠. 여학생이 고마워 라고 하면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창문 닫아달라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2번. 다의 남학생은 여학생이 사용한 언어의 기능을 오해하였다. 여학생은 명령적 기능으로 말한 것인데 남학생이 오늘따라 바람이 세네. 정보적 기능으로 오해한 거죠. 3번. 언어 표현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언어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의 경우 정보적 기능과 명령적 기능의 의미를 모두 말한 것이란 뜻이죠. 4번. 가의 여학생의 말을 창문이 열려있네로 고치면
의도가 더 정확했을 거다. 그러니까 남학생이 문을 닫아줬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창문이 열려 있네라고 했을 때 이 남학생이라면 그래 창문이 열려 있어라고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춥다. 창문 좀 닫아줘.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았겠죠. 1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고려해서 언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16번입니다. 다음 게시판에 있는 메모들을 보고요. 언어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 찾아보래요. 자, 할머니 떡볶이집에 가면 이런 메모가 있나 봐요. 가를 보겠습니다. 영석이 생일에 떡볶이 먹고 감. 이것은 떡볶이를 먹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정보적 기능이고요. 나에 있는 메모 보겠습니다. 튀김에 떡볶이 국물 많이 묻혀주세요. 이러면 진짜 맛있죠, 그렇죠? 할머니께 국물 많이 묻혀 달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건 명령적 기능이고요. 자, 진짜 맛있어, 최고! 라는 다의 메모는요, 맛있다, 최고다 라는 느낌, 감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서적 기능입니다. 라지문에서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뭐 하세요 라고 하면 명령적 기능일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오래 살고 안 살고 이거는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그만큼 맛있는 떡볶이 먹을 수 있게 오래오래 사세요. 뭐 이렇게 좀 정감 있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친교적 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마의 지문을 보면 할머니 길 건너에 멋있는 오빠들이 하는 떡볶이집이 생겼어요. 라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적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